대상 질병 분류표에는 이렇게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뇌질환 관련된 그 보상 특약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. 뭐 이거 말고도 뭐 뇌출혈도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질병 분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분류 코드가 맞아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런 뇌질환 관련된 진단비 담보를 심사를 할 때는 진단서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보고요. 그 다음에 뭐 실무적으로 따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의무 기록들을 확인하게 됩니다. 이 뇌혈관 질환이 이제 가장 넓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게 금액이 좀 적고 뭐 뇌출혈은 이렇게 뇌출혈만 이 뇌경색은 보상이 안 되는 담보죠. 그리고 뇌졸중은 6, 4를 제외한 60, 61, 62, 63, 65, 66. 요 앞에는 알파벳 I 코드입니다. 경동맥 협착증 관련된 이제 분쟁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이제 진단명 자체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, 한국 질병분류번호 I65.2, I65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지급을 이제 거부당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케이스인데요.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신경과 외래를 이제 토대로 입원까지 해서 정밀 검사들을 시행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뭐 검사 내용이 있습니다. 근데 최종 진단으로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요거가 이제 진단이 나와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협착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급을 거절한 케이스입니다. 경동맥 협착 관련된 분쟁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이제 좀 저연령일 때, 뭐 그럴 때는 이런 질환 자체가 굉장히 오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자의 나이를 당연히 보는 거고요. 그 나이를 보면서 이런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력이나 그런 원인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뭐 고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질환 자체가 이 경동맥이라는 것에 협착, 그러니까 뭐 찌꺼기들이 쌓여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뭐 막힌 경우를 이제 폐쇄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 받았을 때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협착이라는 게 연세가 뭐 이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뭐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많이 싸웠던 이제 보험사랑 가입자 간의 이런 케이스인데 뭐 협착률이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협착이 없다고 한다면 뭐 경미한 협착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검사 결과 상으로 그 협착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이분 같은 경우도 협착이 없는 게 아니라 협착이 나왔지만 협착률 자체가 굉장히 경미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진단 코드를 받았지만 이거는 다른 진단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코드 자체를 이제 이 코드가 아닌 뭐 다른 코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급을 거부한 케이스죠. 이런 사례들은 이제 다 다릅니다. 뭐 성별은 특별하게 이제 뭐 많은 요소가 고려되는 건 아닌데 이 연령이나 그다음에 이 진단명, 그다음에 구체적인 검사 결과 기록,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, 그다음에 원인이나 뭐 병력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구권이 지급이 타당하다 이런 또 증명은 또 청구자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
예를 들어서 뭐 협착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고 경미한 협착권 같은 경우에는 이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있는 청구권입니다. 이게 뭐 보험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진단만 받으면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사하는 경우는 없죠 거의. 뭐 저희도 이제 보험회사 굉장히 오래 해서 심사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런 진단서만 보고 심사하지 않습니다. 뭐 진단비 특히 이런 것들은 기록이 제일 중요하고 진단 확정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고요. 의사 선생님의 임상적 진단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구체적인 근거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. 뭐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검사를 받았다 이거는 입증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. 예, 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그 이 검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증명들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. 뭐 유리한 거가 뭐 분쟁권 같은 경우는 뭐 가입자한테 유리한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보험사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내 거 유리한 거 조금 있다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쟁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 쟁점 하나하나별로 우리는 다 이겨야 이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회사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 하나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청구하시기 전에 일단은 영상 검사 결과를 분석을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. 그거에서 뭐 정말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가입자가 청구를 해도 무방한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경미한 협착이 보인다든지 뭐 의심된다는 표현이 있다든지 뭐 특별하게 이걸 일으킬 만한 원인이나 뭐 병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상 청구 전에 항상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토해보고 문제 없는 건은 가입자가 진행을 해도 되고 문제가 있는 건들은 전문가를 선임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